전혜린 씨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버지 전봉덕이었어요. 그 아버지 덕에 누려온 안락함이 눈을 가린 걸까요? 이런 기사가 존재하니까 친일을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새삼 역사의식의 부재를 실감했어요. 그 배우 하영 씨가 왜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선조가 잘못한 일을 왜 후손에게 묻느냐, 온당치 않다, 너무 가혹하다, 요즘 세상에 이 무슨 연좌제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연좌제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가족이나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과오를 후손에게 묻자는 것이 아니라 2026년 방송에서 꺼낸 자랑식의 자기소개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뭘 기대하고 굳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밝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으니까. 저희 집안에도 친일파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 집안은 아니죠. 남편 집안에 친일파이자 정권을 교묘하게 갈아타면서 권력과 부를 누려온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전봉덕이라는 인물인데요. 검색을 하면 바로 일제강점기 친일경찰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전혜린 씨를 아시나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에세이 한 권으로 크나큰 인기를 누렸고 1970년대, 80년대 그 당시 수많은 여성들에게 말 그대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친이 바로 전봉덕이에요. 전혜린 씨가 저희 시어머님의 인척인데 어머니도 그래서 함자에 돌림자 린을 쓰세요. 저희 남편은 이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는 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본인 마음이지만 알고는 있으라고 하면서 전봉덕의 실체를 알려줬습니다. 저의 무지를 깨우쳐 준 거예요. 머리를 뭔가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검색이 가능한 세상도 아니었고 책에서도 신문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내내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누가 감히 친일파라고 공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이 말을 타고 평양 시내를 누비는 경찰 보안 과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해방 후 미 군정이 들어서자 경무부에서 일을 했고요. 친일 경찰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육구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신분 세탁을 한 다음에 이승만 정권에서 무려 헌병 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한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죠. 저희 어머니가 평양 분이시거든요. 부산으로 피난을 갔더니 벌써 그 버젓한 2층 벽돌집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더래요. 그 뒤에도 정권을 계속 갈아타면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들은 시점인 전두환 정권까지 나라 일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호의호식한 거예요, 친일파가. 그 얘기를 들으니 그 단편소설 껍빛단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껍빛단리는 그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해방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그 이인국이라는 기회주의자 의사의 이야기예요. 친일, 친소, 친미로 줄을 갈아탄 권모술수의 달인입니다. 이 소설의 기막힌 지점이 기회주의자의 끝이 폭망이 아니에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친일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보면 전혜린 씨가 그 독일 유학 시절에 공부하랴, 아이 낳아 키우랴 고생이 막심했던 것으로 궁핍하게 산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가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그 가난을 연기한 거예요. 되짚어보면 독일에서 아이를 1959년에 낳았으니까 50년대 후반인데 그 시절에 부부가 유학을 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 평양에서 살던 시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본 경찰이었을 때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칠 정도로 유복했다는데 피난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평생 고생이라는 거는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머나먼 그 타지에서의 삶이 고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혜린 씨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덕에 누려온 안락함이 눈을 가렸던 걸까요? 제가 만약에 남편에게 이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 후로 그 10년 이상은 좋아하는 작가로 전혜린을 꼽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게 제 집안일은 아니니까 뭐 한치 건너 시집 일이니까 일부러 꺼내지는 않는데 누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를 해요.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다시 봐라. 그러면 감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제 남편을 만난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출처를 밝히는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 봤다, 신문에서 봤다, 누군가에게 들었다,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자신의 그 집안의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꾸밈 없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 누구누구가 친일파였다. 그의 그 기회주의자적인 행보 덕에 우리가 잘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국가와 민족에게 죄송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무랍니까? 그 하영 씨의 그 증조부라는 안상호도 자신이 한 말이 발목을 잡은 격이에요. 당시 매일신보가 일찌감치근 내지인, 그러니까 일본인과 혼인해서 잘 사는 인물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했는데 여기에 안상호의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전년이 내지화한이라는 그 기사 제목 보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지화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시 매일신보 기자가 본 안상호의 집은 일본 가정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 옷은 한 벌도 없으며 매운 음식도 전혀 먹지 못하고 일본 사람과 똑같다. 자녀들도 조선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이게 바로 친일이지 뭐가 친일이겠어요. 이런 기사가 존재하니까 친일을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는 글이 아니라 영상이 남는 세상이에요. 저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녹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누구 하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이 의아합니다. 보통 이런 현장에는 배우 소속사에서 사람이 나와요.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제작진에게 편집을 요청합니다. 그러라고 거기 와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6명의 진행자들도 별 생각 없이 감탄사만 쏟아낸 거예요. 제가 전봉덕의 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이거 이상한데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했을 수도 있어요. 앞선 말씀드린 전봉덕 그리고 껍빗다니의 의사 이인국과 안상호 다 비슷한 행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놈의 그 4대째 의사라는 자기 자랑을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빼면 하영 씨가 방송을 꽤 잘했어요. 바로 그 전주에 그 정준원 씨가 MBC 돌면무한이에 나와서 방송을 망친 상황과 비교하면 하영 씨는 모범 답안에 가까웠습니다. 상대 배우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는 점, 또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서 간호사 천장미 역으로 주목받은 이후 첫 주연이라는 점에서 하영 씨와 정준원 씨가 그 입지가 비슷한데요. 하영 씨는 그 치고 들어가는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진행자를 배려하는 순발력까지 발휘했어요. 어쨌거나 그 역사의식을 자식에게 제대로 심어주지 않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또한 뭐 별 생각 없이 나 잘났네 하고 살았겠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결국 역사 교육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나깨나 말조심하자는 거. 특히 소속사들은 화제몰이를 할 욕심에 무모한 시도를 제발 하지 마시고요. 지상파 예능 출연이라는 귀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정준원 씨와 하영 씨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연자의 말을 받아서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것만이 방송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담겨 있는지 살피는 것도 제작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묻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오늘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논란이 누군가 단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